그 용도 구역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개발 제한 구역 있죠. 개발 제한 구역하고 두 번째가 아무 순수는 관계없어요. 시가화 조정 구역. 세 번째가 도시 자연 공원 구역. 네 번째가 수산자원 보호 구역. 마지막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요 5개 중에 전반적인 걸 물어볼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얘는 시험에서 독자적으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데 여기에 적용하는 법이 바로 이 법을 별도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 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방부 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목적으로 뭘 지정한단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개발 제한 이게 아니고 이 안에가 국방부 요청 이 단어가 들어가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목적으로 지정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런 건 기억하는 건 힘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안상 목적으로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적용하려고 만들어진 법이 개특법. 시가화 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하지만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가계획 관련돼서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을 때 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고. 얘는 시가화를 유보시킨다고 그랬죠. 유보. 그래서 유보기간 외워야 되죠. 짧게는. 길면 그 사이에서 정하고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자동으로 풀린다고. 그 다음에 시가화 조정구역 안에서는 허가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몇 가지. 그 중에 농업용, 임업용, 어업용 시설 건축물 이거 허가받으면 설치하고 주택의 증축 얼마까지? 100. 부속 건축물은 건축 새로 지어도 33까지만 허가받으면 한다. 뭐 더 이상 안 해도. 그 다음에 신고 대상이 없다고 그랬죠? 여기 신고 대상 나오면 틀려요. 시가화 조정구역은 신고 대상 없어요. 허가 대상만. 그 다음 도시 자연공원구역은 시, 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는데 도시 자연공원구역 안에 행위제한은 아까 얘기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는 것 만들어져 있다. 이것만.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 요 지정은 해양수산부 장관. 요 안에 행위제한은 수산자원관리법. 그러니까 이제 요 3개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요 지정은 똑같이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 지정하지만 그 지정됐을 때 행위제한은 개별 법률이 만들어져 있다는 이 내용은 못 물어봅니다. 시험에서. 제목만 알면 돼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있죠. 요놈 지정권자가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인데 요놈이 지정됐을 때 행위제한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적용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란 걸 짜서 요 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할 수 있다. 요거하고 그 지정 대상만 알면 되는데 3개 이상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몇 킬로? 뭐 그 정도 요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은 21번에 용도구역 옳은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정도 레벨만 보면 돼요.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 요청에서 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럼 뭘로 지정한다고 그랬지 아까? 개발 제한 구역이지 시가화 조정구역이 아니다는 거. 2번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맞죠? 도시공원법 하면 안 돼요. 도시공원법이라고 짧게. 3번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자, 4번에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하고, 5번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 효력 발생한다. 다음 날이요. 근데 아까 도시군관리계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22번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틀린 건데 이런 건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 거친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2번 보면 2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 토지형을 정진하여 도시정비 촉진하고 지역 거점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짤 때는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되는데 기억 잘 안 나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담아야 할 내용까지 기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해도 일단은 지금은 괜찮아요. 그 다음 4번 같은 거는 틀렸다고 찾아만 내면 돼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행위 제한은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하면 안 되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적합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5번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런 지문도 처음 들어보나요? 자, 그냥 오늘 들어보면 돼요. 지문에 이 지문은 나온다면 나올 수 있거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O. 그 조문이 있거든. 밑에 지정 대상은 읽어보라고 넣어놨는데요. 박스 있죠? 기역부터 미음까지 그 중에 디귿 몇 개 이상? 3개 이상이 노선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몇 킬로? 1km 이내 해놓고 도심, 부도심, 생활권에 쭉 얘기했던 도시군 기본계획 따르는. 그러죠? 보면 이제 연필로 줄 쳐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오른쪽에 지구단위 계획 23번 문제가요. 작년 문제인가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에서 23번 문제가 2번이 나온 거예요. 2번이. 이놈이 답이었다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대상도 지구단위 지정하고 중복되거든요. 그래서 2번에 2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 5km가 아니고 자 3개 이상 그죠? 몇 킬로? 1km 이내. 지구단위 계획 참. 자, 지구단위 계획 쪽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요 몇 가지는 꼭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지구단위 계획 쪽에서 요거 적용할 구역을 지구단위 계획 구역 그렇죠. 얘네들 전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구단위 계획 짜고 구역 지정하는데 주민들 이거 관련된 거 제안하는 거 알죠? 제안 들어가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 주세요. 제안할 수 있잖아요. 그때 동의, 토지, 국공유 제외한 동의 얼마 얻어야 될까? 3분의 2 동의 얻어야 돼요. 요거는 말단, 시장, 군수도 지정하고 수립할 수 있어요.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때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도시지역이 아닌 곳도 지정할 수 있지요. 이 자체 가지고도 시험 나왔거든요. 도시지역에서만 지정하라고. 도시지역이 아닌 것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도시지역에서는 주로 크게 2가지 축을 얘기했을 거예요. 불도저 밀어서 개발 사업하는 곳이거나 오랜 동안 묶였다가 풀리면서 난개발이 예상되는 곳. 그래서 용도, 지구들도 나오지만 그닥 중요하지 않지만은 도시개발구역 있죠. 개발구역 지정된 곳, 그 다음에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같은 이런
개발 사업하는 곳에 전부 또는 일부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광특구라든가 뭐 각종 국가산업단지 등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로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공원 이런 걸로 묶이잖아요. 묶여 있다가 뭐 되는 곳? 해제되니까 난개발이 되지. 그런 데를 대상으로 지구단위 계획 짜는 거예요. 자, 이때도 의무 대상은 아니지요. 또 녹지지역이 묶였다가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으로 바뀔 때 도시로만 편입되고 뭐 지정돼서 쭉 나온단 말이에요. 세계 이상 노선 교차하는 얘도 마찬가지고 너무 많아서 다 못 외우니까. 얘네들 중에서도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있죠. 정택이. 이 구역 안에 해당 사업이 끝난 지 몇 년 경과된 거? 10년 경과된. 이게 사실 웃기는 조문인데 정비구역 안에 해당 사업이 끝났다. 택지개발 사업이 끝난 지 몇 년 지난 곳? 그러면 반드시 그때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되는데 면적이 얼마 이상으로 대규모로 풀리거나 녹지지역이 개발용도로 가는데 얼마 이상으로 30만 이상으로 대규모로 개발용도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예들이 나오면 의무적 지정 대상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도시 외 지역이 나오면 계획 관리 지역이 있었지요. 이 자세한 요건까지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개발 진흥지구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국토계획법이 이 짧은 시간에 다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미리 책을 안 보니까 용량이 지금 초가 메모리가 넘어가가지고 지금 뻐벅거리고 있잖아요. 계획관리지역 지정됐을 때는 이 상태면 건폐율은 얼마? 40%, 용적률은 100. 자, 도시 외 지역에 개발진흥지구 묶었다. 야도 건폐율은 개발수산 40%, 개백이 공백이, 용적률. 이 상태에서 얘네가 도시 외 지역이죠. 지구단위 계획 짤 때 건폐율은 여기에 1.5배, 용적률은 2배까지 완화되는 건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개발진흥지구에도 주거하고 특정 개발 주택이는 계획관리지역 안에만 있어야 되고 산업유통은 계획관리지역도 되고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관광휴양은 도시지역, 외지역은 다 된다는 이거를 외우기는 좀. 자, 일단 하나만. 주거개발진흥지구 있지요. 이놈은 단골이요. 얘는 어디에 있을 때만?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짜면 안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이들 중에 하나가 지정이 되면 지구단위 계획을 몇 년 내에 짜야 된다? 자, 지구단위 계획을 3년 내에 짜야 돼요. 3년 내에 안 짜면 다음날 전부 실효되는데 지구단위 계획 짤 때 몇 번은 반드시 포함하고 3번, 5번은 그러죠? 3번이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어떻게 짤지, 5번이 건축물의 용도 제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련된 거는 반드시 담아야 된다. 요 3번, 5번 요 내용은 지구단위 계획 짤 때 의무적으로 담아야 할 내용이 아닌 거 골라봐라, 인 거 골라봐라 저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도시지역 있죠. 여기서 지구단위 계획 짤 때 건폐율은 얼마 완화하고 용적률 얼마 완화하고 이거 공식 무지하게 복잡해요. 그것은 진짜 이거는 하기가 힘들어요. 인간적으로. 주차장 설치 기준 있죠. 한옥마을 조성한다. 그러면 100% 완화한다는 얘기는 주차장 세대별로 한 대 설치한다. 100% 완화니까 아예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주차장 설치 기준 100% 완화 그거는 외워놓으면 돼요. 그거 나올 때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 짤 때 이것저것 완화하는까지는 좀 그러면 일단 23번은 쉽죠? 24번 보세요. 지구단위 계획 옳은 거 1번. 자연녹지 지역에 지정된 10만 제곱미터의 공원, 근린공원 해제됐다. 당해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자, 이걸 일부러 근린공원으로 포장을 한 거예요. 자, 공원이 해제되지요.
자,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이 해제됐을 때 면적이 얼마 이상이어야 의무 대상일까? 30만 이상이 풀릴 때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돼요. 10만 가지고 안 되죠?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근린공원에서 해제된다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맞으려면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고. 2번,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에 계획적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자, 여기서요, 개발 제한 구역하고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있지요. 얘네들은 의무 대상이 없지. 시가화 조정구역, 공원, 시공 둘 중에 하나에서 풀리고 그 면적이 얼마 이상? 30만 이상으로 풀릴 때만 의무 대상이에요. 이거는 구분해야 되는데,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는 구분하셔야 돼요. 정택이 10년, 시공 30만, 녹지 30만이라고 연습을 좀 해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3번에 좀 어렵네 문제가. 생산관리지역에 지정된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여 개발할 수 있다. 자,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 있을 때만? 계획관리, 주택이는 계획관리지역 안에만 있어야 돼요.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지역 이런 데 있어서는 지구단위 계획 못 잡니다. 어디에 있을 때만? 계획관리. 잊어먹고 또 하고 하면 되니까. 자, 4번.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얼마? 150, 용적률은 200% 내에서 완화 적용해 줍니다. 자, 요게 40%, 100%잖아요. 40%, 100%잖아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 여기 1.5배, 2배까지 완화하니까 여기는 60, 200%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5번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서 복합개발진흥지구를 산업개발진흥지구로 변경할 수 있다. 이거는 모르는 얘기인데 여기 이 얘기예요. 지구단위 계획 3년 내에 짜라고 그랬죠. 이것도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내용 중에 1번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 짤 때 기존의 용도 지역이나 지구를 딴 걸로 바꿀 수도 있고 세분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이 동네가 만약에 전용 주거지역이다. 정비사업을 할 때 전용 주거지역으로는 건물 제대로 못 짓잖아요. 지구단위 계획 짤 때 3종, 2종 일반적으로 바꿔도 돼요. 그 다음에 용도 지구를 그런 식으로 딴 걸로 바꿔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5번 지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깨 이렇게 한번 해보셔야 돼요. 어깨 이렇게 하고 24번 문제는 조금 본 기억이 별로 없네요. 그러죠? 그래서 사실 이 백선 설정할 때 있잖아요. 좀 어려운 문제를 넣고 싶어도 그 어려운 문제 설명에 빠지다가는 20분 깨질까 싶어서 못 넣는 거예요. 이것도 요 정도 레벨만 와도 지금 현재 벌써 뻑뻑한 느낌이 강의하다 보면 필이 오거든요. 24번은 옳은 게 몇 번이라고요? 1번은 왜 틀렸어요? 30만으로 해야 되지요. 2번은 지정할 수 있다. 3번은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해야 되고, 그죠? 4번은 150%, 200%.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짤 때 기존의 복합개발진흥지구를 산업으로 바꿀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기존의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딴 걸로 바꿀 수도 있고 세분해버릴 수도 있다, 이 말. 그 정도. 그리고 밑에 완화되는 것도 한번 읽어보고. 자, 그 다음 하나 넘어가면 개발행위 허가. 이 개발행위 허가 매수 청구이고. 자, 칠판을 한번 보세요. 그래도 어째 3시간에 1장 끝나고 건축법 2시간 하면 되니까 10곡대 이런 거 원래 5시간 하는 거예요. 4시간 반 아니면 5시간 보통 그렇게 해요. 원래 공법은 중개사법이나 공시세법하고 같은 양이 3배나 많은데 각오하고 오셔야 돼요.
개발행위 허가를 너무 높게 안 하고 한번 볼게요. 요 중에 하나 할 때 허가 받으라. 첫째,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할 때 허가 받지요. 그 다음에 물건 샀는 거 있죠. 물건 쌓아놓을 때 한 달 이상 허가 받는 용도 지역은 어디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자기 집 마당 울타리 아닌 곳에다가 물건을 몇 월 이상? 그렇지. 한 달 이상 쌓아놓으려면 허가를 받고, 토지의 형질의 변경 허가 받고 합니다. 자, 이때 경작을 위한 목적으로 이것저것 한다. 허가 안 받지요? 지목 변경 수반한다면 허가 받아야 돼요. 임야가 농지로 바뀌는 형질 변경 허가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전답사의 지목 변경을 수반할 때는 허가 받고요? 안 받고요. 밭을 논으로, 논을 밭으로 바꿀 때는 허가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토속 채취할 때 허가 받으라. 자, 이때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 채취라고 나왔어. 그럼 따로 허가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중요합니다.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 허가를 받은 상태가 아니란 얘기지. 그러면 토속 채취할 때 모래, 자갈, 바위 채취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다섯 번째 토지 분할이지요. 토지 분할할 때 허가 받는데 단 57조 1항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것은 건축법으로 가고 이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할 때만 허가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자, 얘는 안 해도 냅두고 두 번째 건 알아야 돼요. 57조 1항 있죠. 이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 이 57조 1항이 바로 건축법. 주거지역 면적 얼마? 그렇지. 주거지역에서 62, 상업지역 공업은 152, 녹지지역은 이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 허가받는 거예요. 그럼 이 면적 이상이면 분할할 때도 허가받을 필요 없다. 너비가 5m 이하로 분할할 때. 자, 그러면 요런 행위를 다 모아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개발행위를 한다. 여기 합병 없지요. 중목에 벌채식재 없지요. 그놈은 개발구역, 정비구역 들어가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 요런 행위를 하더라도 자, 도시군계획사업은 종류 몇 가지? 시설사업, 그죠?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정비사업 아닙니까? 이 도시군계획사업을 하다 보면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개발사업 환지 방식으로 수행하잖아.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행위를 부차적으로 할 수 있지. 그러면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이런 거 할 때 따로 이중으로 이런 허가를 또 받냐고. 그래서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건축,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형질 변경 나오면 개발행위 허가 받을 필요 없어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얘하고 관계없이 이런 개발행위 할 때 허가를 받고, 그러죠? 그가 이런 행위라도 재해복구 등을 할 때는 허가를 안 받고 하고, 허가 안 받는 경미한 것들이 쭉 있는데 50톤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허가권자가 조건부로 허가할 수도 있죠. 그 조건을 이행 안 할 때 대비해서 받는 돈을 이행 뭐라고 막 하는데 찾지 마요. 그럴수록 안 찾아야 돼요. 맨 땅에 헤딩하는 거 어차피 2달의 시간 남아있잖아요. 이행보증금, 예치사유 몇 가지? 5가지. 이행보증금. 기반시설 설치하시라고. 발파로 인한 낙성먼지 없도록 하라고. 토지 굴착할 때 붕괴, 손괴 안 되도록. 그죠? 그 다음에 토수군반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 환경오염 안 되게 산을 깎아내면 비탈면의 조경 등. 꼭 기억할 점은 국가나 지자체는 공적 주체가 개발행위 하거나 시설 사업을 할 때는 이행보증금 예치한다 안 한다?
그거 여러 번 나와요. 총 공사 금액의 20% 내가 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요거 끝나면 준공검사 받아야 되죠. 안 받는 거 2개. 물건 샀는 거 하고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 안 받아도 돼요. 요거. 그러면 25번 문제 틀린 것. 경작을 위하여 절토, 성토 등의 방법으로 형질 변경할 때 허가받지 않는다. 그렇죠. 경작을 위한 이런 말로 하면 허가 일단 안 받아요. 건축물 건축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받은 후 건축물 연면적 5% 범위 안에서 확대하려면 변경 허가 받는 거 맞죠? 5% 범위 안에 줄일 때는 괜찮다고 그랬죠? 축소하거나 확대할 때는 허가 안 받는다고 낸 적이 있거든요. 줄여서 할 때는 허가 안 받지만 더 크게 할 때는 허가를 받아요. 토속 채취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개발행위 마치면 준공검사 받아야 한다. 잠깐만요. 왜 대답이 늦어요? 맞는 거 아니에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쉬 시간에 먹어버리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사냥의 의지가 없어지잖아요. 토속 채취 끝났다. 준공검사 받아 안 받아요? 토지 분할은? 물건 샀는 거? 이 2개 안 받아요. 의외로 이런 거 나오더라니까 요새. 그 다음 4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시행하기 위한 요거거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 건축물 건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돼요? 자, 보세요. 정비사업 하다 보면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짓죠. 개발 사업할 때 입체 환지원 건물 지어야 되잖아. 그죠? 시설 사업할 때 불돌 좀 밀어야 되잖아요. 형질 변경. 요 개별 사업, 개별법에 따라서 했겠지. 근데 따로 이중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이유가 없지. 그래서 여기서 시행인가, 실수계획인가, 실수계획인가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해주거든요. 저 4번 진짜 확실히 알아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 있죠. 그 개별 사업에 의해서 할 때는 따로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그 다음에 5번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 토지 분할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아이, 잘 몰라 이거. 그죠? 저기요 토지 분할 여기 있죠. 이거. 요런 토지 분할할 때 허가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건 기억날 거예요. 여기에 해당해도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 받았다는 말. 그죠? 행정재산 중에 용도 폐지돼 가지고 뭐 일반 재산으로 분할하려고 뭐 그다음에 저 시설 부지로 정도면 곳이 떨어져 가지고 뭐 공공용지로 제공하려고 분할할 때 허가 안 받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건 세부적인 게 나중에 해요. 나중에 또 해야지. 5번 맞아요. 틀린 건 몇 번? 4번이 확실히 왜 틀렸는지만 알아도 큰 밥값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번 옳은 거니까 볼게요. 전답 사이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저 논을 사가지고 300평까지는 괜찮은 거 알죠? 논하고 밭하고 요새 땅값 어디가 비싸다고? 밭이 비싸다고 그랬죠? 요새 땅값은 개발할 수 있냐 없냐 쌀 농사가 아니라니까. 논을 사가지고 밭으로 바꾸려면 공사해야 안 해요? 해야지. 그 물 빼고 공사해. 성토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럴 때 여러분 50cm 이내는 허가 안 받는 거 알죠? 논밭 사이에 밭을 논으로 논을 밭으로 바꿀 때는 형질 변경 허가 안 받습니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1번이 맞고 2번 개발행위 허가받은 사업 면적 바로 이거거든요. 5% 범위 안에서 축소하거나 확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허가받을 필요 없다. 축소할 때는 변경 허가 안 받습니다만 확장해서 할 때는 변경 허가를 받아. 3번 개발행위 허가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조건부 허가인데 이때 이행 안 할 때 대비해서 받는 돈을 뭐라고? 이행보증금 예치사유 몇 개? 5개. 이행보증금 5글자 아니요? 그 다음에 4번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사유 있지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은근히 여러 번 나왔는데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라는 것은 허가 안 해주겠다. 원래 몇 년? 3년. 그 제한 사유가 5가지 있잖아요. 5가지 중에 1번, 2번에 해당하면 연장이 안 되지. 3번, 4번, 5번에 해당하면 연장되잖아요. 1번, 1번이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조수류, 우량농지 이 셋 중에 하나가 있을 때거든요. 나무가 좋은 나무가 막 덜짐승, 조수류 서식하고 막. 그 다음에 요 2번이 개발행위로 주변에 환경, 끝말잇기, 경관, 뒷말잇기, 미관, 문화재가 오염, 손상, 박살난다는 그 얘기야. 이럴 때는 연장 안 되니까 몇 년만. 그 다음에 왜 지문 긴 게 3번이잖아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짜고 있고 이것들이 최종 결정되면 용도 지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러면 기준 달라진단 말라고. 자, 중요한 게 4번, 5번. 4번이 뭘로 지정된 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됐고 5번은 기반시설이 아니고 기반시설이 이래놓고 집에 가버리잖아요. 지금 뒷정리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기반시설 해놓고 휙 가버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곳. 이것 때문에 자꾸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바꿔서 내잖아요. 시험에서.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된 곳은 제한하는 거 아니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거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 연장까지 하면 몇 년간? 5년간 허가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우량농지니 뭐 문화재니 이런 거 나오면 연장이 안 된. 4번 틀렸어요. 5번 답이 뭐 1번 나왔으니까.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 허가받아 새로 공공시설 설치했다면 종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기획된다. 뭔가 잘못된 건 알죠? 요새 왜 이런 곁다리들이 백두혈통이 아닌 곁다리들이 자꾸 시험을 낸단 말이지. 그 백두혈통이라고 들어봤잖아요. 원래 내 강의 이렇게 양이 많아서 지금 재미난 얘기도 못하고 지금 이제 컴히얼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제 우리 집에 텔레비가 안 나와가지고 컴히얼 못 봐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당했는데 진짜. 갑자기 텔레비가 안 나와요? 이를 고칠 수도 없고 잼병이라 그런 것은 컴히얼을 못 봐가지고 어째 됐나 모르겠네. 여러분 보셨어요? 보세요. 그래도 점수 안 나오는데 뭐 안 보고 하나 보고 하나 똑같잖아요. 컴히얼 좀 보세요. 자,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컴히얼 지금 대화가 안 통해가지고 지금 잘 봐요. 행정청이냐 아니냐 나오죠. 만약에 개발행위 할 때 대규모로 건물을 지을 때 도로가 이쪽에 있어서 도로. 근데 여기 쪽에다가 대규모로 아파트를 지어요.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가 이쪽에 낼 필요가 있잖아요. 기왕에 공공시설이 있었고 여기에 대체되는 걸 새로 설치했다 이 말이에요. 도로가 새로 설치된 거죠.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고 아니면 둘 중에 하나겠죠.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면 기존의 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걸 설치했다면 새로 설치한 것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들어가고 기존의 용도 폐지된 도로 부지 있죠. 행정청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행정청끼리는요 가격 관계없어요. 절대적 무상이적이란 말 써요. 근데 비행정청은 그러면 안 되지. 비행정청이 허가받을 때 시설 새로 설치해줬지요. 요거는 관리청에 무상으로 들어가. 기존의 용도 폐지된 시설 부지는 옛날 땅보다 비쌀 수도 있잖아요. 땅값이. 시설 설치 범위한 비용 범위 안에서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 설치한 거는 관리청에 무상으로 들어가고 옛날 시설은 절대적으로 다 가져간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행정청일 때만 그런 얘기가 들어가요. 비행정청일 때, 자 지문 뭐라고 되냐면 행정청이 아닌 자가라고 됐지요. 개발행위 허가받아 새로 시설 설치했다면 종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하면 안 되지. 새로 설치해준 놈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들어갑니다. 도로관리청에. 옛날 시설 부지는 비행정청일 때는 자기가 설치한 비용 범위 안에서만 가져가야지. 청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행정청끼리는 관계없어요. 그 지문이 가끔씩 나온다는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개발행위 허가받는 자가 행정청이면
새로 시설한 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들어가고 옛날 종래 용도 폐지된 시설 있지요? 그러면 설치한 놈이 가져가면 된다. 행정청이 아니면 새로 설치해 준 놈은 관리청에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종래 시설 있지요? 걔는 설치한 비용 범위 안에서만 무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27번에 매수청구. 이 매수청구 이거는 진짜 엄청난 주제입니다. 우리 자 한번 가보는 거예요. 시설 부지로 묶었다면 해당 시설 이외의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안 됩니다. 그런데 시설 부지로 묶인 지 2년 10년 아니고 2년이 가도록 사업 시행 안 하고 확인했더니 단계별 집행계획을 아직 안 짰다. 2단계를 짰다. 그러면 시설 부지에도 가설 건축물이나 공작물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다. 허가받아가지고. 그때 가설 건축물이 바로 건축법에서 시설 예정 제한에서 설치하는 그 가설 건축물 들고 뛰고 가삼섬한 거 있지요. 그 시설 예정 제한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은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어야 되고 존치 기간이 3년, 청수도 3층 넘지 말고 분양 같은 거 하지 말고 전기수도 이런 거 설치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은 설치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묶인 지가 몇 년 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내 땅 사 가져가라고 그러죠? 매수 청구. 이거 워낙 거의 매년 나옵니다. 10년 넘도록 안 하는 겁니다. 지목이 대인 경우. 그 다음 누구 찾아갈까요? 특별시. 우리 시군구라고 냈어. 땡인 거 아셔야 돼요. 요새는 그런 식으로까지 내잖아요. 흉악한 놈들이에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장, 군수. 자, 얘들한테 가는데 여기서 우리 잘 봐요. 광역시장이 단골 아닙니까? 광역시 안에인데 시설부지 묶인다는데 사업 시행자가 LH공사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갈까? 얘한테 갈까? 시행자한테 가야 돼. 설치할 의무자가 따로 있다든가 사업 시행자가 따로 있다. 그러죠? 설치 관리할 의무자가 따로 있으면 얘들한테 가야 되지. 그래서 시험을 낸 게 A 광역시 B구에서 LH공사가 사업 시행자 이렇게 냈단 말이지. 구청장한테 가면 안 되지. 광역시 아니면 LH공사잖아요. 이런 문제 풀 때 정확하게 얘네들 가벼운 것 같지만은 기억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노란둥이한테 가는 거예요. 시행자가 따로 정했다 또는 설치할 의무자가 따로 있으면 이놈한테 가는 거예요. 만약에 노란둥이한테 갈 때는 땅 주인이 땅 사서 했지요. 몇 개월 내 매수부 통보. 그런데 만약에 시행자가 LH공사다. 그러면 6개월 내 그놈하고 얘한테도 내가 사겠노라 통지해줘야 되는 거 알죠? 6개월 내 매수부 통보하고 사기로서 몇 년 내 사고 매수계획 수립해서 사야 된다. 안 산다라고 하거나 산다 해놓고 안 살 수도 있지요. 그럼 몇 층이야? 3층이야. 뭘 지을 수 있대요? 단독주택, 그 다음에 1종, 2종, 건생까지. 2종 건생 중에 꾸리꾸리한 거 안 된다고. 단란주저, 안마, 노래음상, 그 다음 다중생활시설은 못 짓는다고. 단독주택은 다중 다가구 이거 아니요. 순수한 단독주택 몇 층이야? 3층이야. 자, 이때 매수하기로 했어. 매수 절차라든가 매수 가격을 평가해야지. 무슨 법에 따라서 하라고? 매수하는 절차나 매수 가격 평가할 때 적용하는 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라 평가했죠? 금액이 1억이 나왔어. 현금 주는 게 원칙이나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면 채권을 줄 수 있다. 얘들 안 돼요. 얘들 현금만 줘야 돼. 자, 채권을 줄 때 언제 채권 줄 수 있을까요? 소유자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더라도 비업무용 부재부동산 등으로 매수대금이 얼마 초과하면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채권 줄 수 있다. 지자체가 의무자일 때. 이 채권의 발행 절차는 무슨 법으로? 지방재정법. 채권의 이율이나 상환기간은 조례로 하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0년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하고 묶어놨다. 20년 된 날 다음 날 전부 실효. 지목관계 없죠? 제가 평생 100문제 뽑아가지고 이틀 만에 강의해 본 적이 없어요. 부대끼네. 매 3주에 걸쳐 하다가 할 얘기가 지금 많은데 지금 여기 엄청나게 써놨거든 내가. 말을 했다가 너 종일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계를 지켜야 될 것 같네. 자, 일단 27번 한번 보세요. 차차 얘기할 기회 있겠죠. 동영할 때. 동영은 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자, 매수 청구 틀린 거 볼게요. 27번에 1번. 해당 부지 중에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 이거 원론적인 얘기니까 맞고. 자, 2번 꼭 외워요. 매수할 때 토지의 매수 가격, 매수 절차 있죠. 등에 관하여 국토법령에 규정한 게 없으면 무슨 법? 공취법. 3번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3층의 일종 건생은 지을 수 있다. 오케이. 채권의 발행 절차 나왔죠. 조례로 하나요? 지방재정법. 조례는 그럼 어떤 데 적용할까요? 이자라든가 뭐 상환 기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때 조례입니다. 이제 조금 외워야 할 부분 알겠죠, 이제? 지자체인 매수 의무자는 소유자가 원하면 현금 대신 채권을 발행하여 줄 수. 자, 채권은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일 때만 발행합니다. 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는 소유자가 원하지 않아도 채권 발행할 수 있나요? 원하지 않아도? 원할 때는 발행할 수 있죠. 원하지 않아도 비업무용 토지거나 부재부동산 등으로 매수대금 얼마 초과하면 3천만. 그럼 3천만 원 초과하면 7천만 원이요. 7천만 원 다 채권 발행해요. 3천만 원까지는 현금 줘야 되지. 3천 초과하는 동안. 28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여러분 저 혹시 이거 또 순식간에 다 지워야 되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됐을 때 반드시 설치할 시설이 어떤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반드시 설치할 도공록이. 야가 어디 갔다고? 학교 가서 수돗물 묻고 하수도 버리고 폐기물 버리고. 그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학교라도 대학교 등은 제외하고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도공록이. 잠깐만요. 어깨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지금 넘의 잔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죠. 요거 지정했을 때 기반시설을 설치하라는 거거든. 요 안에는 도로, 공원, 녹지, 요건 반드시 설치해야 돼요. 도, 공, 녹. 그 다음에 학교 둬야 되지.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전문대학 이런 건 필요 없다 이 말.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반드시 설치할 시설이 아닌 거 골라봐라. 시험 나왔으니까. 수도, 하수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폐기물 처리시설. 그래서 수도물 먹고 하수도 폐기물 버리고. 도공록이가 어디 가서? 학교 가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개 다 요 끝에 이렇게 돼 있지요.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다. 특별시 등등 시장 운수가 둘 다 똑같아요. 야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고 얘는 주민들의 의견 듣고 심의거든요. 자, 둘 중에 법령이 바뀌어서 허가 건수가 막 늘어나고 인구가 막 늘어나고 규제가 풀리고 하면 예죠, 예. 그러면 요 놈은 쟤하고 중복될 수 있어 없어요? 요거는 용적률을 50%까지 뭐 하려고? 주거, 상업, 공업, 주상공
대상으로 용적률을 50%까지 강화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죠? 따라서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의 용량이 부족한 곳을 대상으로. 요놈은 막 인구가 늘어나고 허가건수 늘어나고 법이 바뀌고 규제 풀릴 때. 그래서 요놈이 지정되면 건축물을 얼마 초과하는 거 지을 때 돈 내라고. 200 초과하는 건축물 신축 정축할 때 돈을 내야 되죠. 현금 대신 물납할 수도 있다 없다. 그 물납이 바로 거기서 워터로 낸다 이 말. 그래서 토지 등으로 낼 수도 있고, 야 지정할 때 최소 면적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는지 혹시 10만 이상. 몇 년 내 설치 계획 안 짜면 다음날 실효되고 1년 내, 그러죠. 기본적인 건 암기를 좀 해놔야 되는 거예요. 자, 28번에 쭉 나온 건데 2번 봐봐요. 28번에 2번처럼 낼 때 그 식이 하다니까요. 녹지와 폐기물 처리 시설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맞죠? 그러니까 아까 그걸 다 못 외운 사람은 이게 연결 안 된다니까요. 어렵게 나왔다니까요. 4번 보세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으로 해당 지역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자, 허가 건수가 막 늘었지요. 인구가 막 늘었지요. 그러면 땅값 뛰게 안 뛰게요? 그러니까 이익을 회수하려고, 그러죠? 뭘로 지정해야 될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대상이 돼야 되잖아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아니고. 그래서 맨 밑에 핵심 정리 꼭 읽어보고요. 핵심 정리 우리 다 외웠잖아요. 이제 도곡록이 걔가 학교 갔대잖아요. 한 장 넘어가면 이제 다 돼가네. (29번에) 그 시설사업 있잖아요. 그 1번 질문 한번 볼게요. 도시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기반시설로서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공원 안의 기반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그 29번에 제목이 무슨 사업이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죠? 요거 설치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죠? 색깔이 딱 다르잖아요. 확 띄네. 전체 시설이 그 중에서도 도시군 관리 계획 절차를 거치는 시설만 도시군 계획 시설. 아, 이게 연결이 입이 안 나오네. 도시군 계획 요거 설치하는 사업이잖아요. 전체 기반 시설을 하나하나 설치할 때마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경미한 시설은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 없이도 지자체도 바로 설치하는 게 있었죠. 혹시 기억나는 거 한두 가지 있나요? 뭐 공공청사, 공공공지, 문화시설, 뭐 청소년 수련시설, 뭐 사고 나서 운전학원, 종합의료시설, 장례시설, 폐처장, 시장 뭐 이런 거, 공원 안에 기반시설, 그런 것들은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 안 거쳐도 된다. 요새는 그런 식의 문제 지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회복지시설도 기억나죠,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장례시설, 시장 공공청사, 얘들은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안 거쳐도 되는 시설이거든. 자, 이때 요 시설 사업 있죠, 요거. 원래가 시행자가 누가 되냐 하면 꼭 명심할 거예요. 아, 이거는 쉽게 나와요.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가 관할구역 안에서 이 사업을 해요.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토교통부에서도, 자, 광역시설 관련되면 도지사가 설치할 수도 있지만, 얘들 다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냐? 행정청인 시행자라고 해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얘네들로부터 지정을 받으면 행정청이 아닌 자도 사업 시행자 될 수 있어 없어요? 있는데, LH공사, 지방공사 있죠? 특히 두 놈 알아놔야 돼요. LH공사하고 지방공사가
시행자 여기에 해당하진 않잖아요. 지정받을 때 토지 면적 3분의 2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하고 동의받고 그게 필요할까? 늘상 냅니다. 얘들이. 그리고 필요 없어요. 민간 건설회사 등이 민간업자들이 시행자가 지정되고 싶을 때는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얻어와야 되거든요. 국공유지 제외하고 있대도. 그런데 LH공사나 지방공사는 저렇게 동의 필요가 없다는 걸 반드시 알아놔야 돼요. 특히 LH공사하고 지방공사가 시행자가 되고자 할 때 동의받으라 그러면 안 돼요. 그 2번처럼 LH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도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LH 한국 토지주택공사 위에다가 지방공사까지 플러스 하세요. 두 놈이 자주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보세요. 행정청이 사업을 했는데 잘못했죠.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때는 행정청이잖아요. 이 많은 놈들 다 포함했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가면 돼요. 심판법에 따라서. 자, 비행정청이 사업 잘못했지.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어요. 그때 누구한테 가서? 그 놈을 시행자로 지정해 준 놈한테 가면 된다. 그거 말아놓으면 돼요. 그 다음 시행자 보호조치에서 여러 개로 공사 구간별로 분할해서 할 수 있다. 등기부 지적도 띄울 때 돈 안 내도 된다. 그 다음에 주소 거소 알 길이 없으면 공시송달 인정한다. 자, 수용도 할 수 있죠. 자, 수용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바가 없을 때 적용하는 게 무슨 법? 공취법. 자, 이때 하나 주의할 점은 이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고시 떨어지잖아요. 실시계획 고시하면 공취법상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따로 사업인정 안 받아도 돼요.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 타인 토지 출입할 때 며칠 전 통지. 자, 들어가서 측량하다가 일시적으로 사용하겠다. 장애물 날려버리겠다. 이건 며칠 전? 오, 그 30번 문제가 그건데요. 29번이 2번 틀린 거죠. 나머지는 뭐 읽어보면 되고 30번 보세요. 측량을 위하여 행하는 타인 토지 출입 옳은 건데 1번 행정청인 사업 시행자는 상급 행정청 승인받아 타인 토지 출입한다. 그런 거 없어요. 자, 여기서 행정청은 타인 토지 출입할 때 증표 휴대하고 들어가면 돼요. 비행정청이 들어갈 때 있지요. 그러면 관할 시장문수 출입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비행정청만 출입 허가 받습니다. 행정청은 그런 거 필요가 없다. 2번 타인 토지를 일시 사용하고자 한 자는 타인 토지 사용하고자 한 날 7일 전까지 소유자 등에 통지한다. 맞지요? 잠깐만. 자, 야, 언제까지 이 땅 들어가 측량해야 되겠다. 타인 토지에 출입할 때 며칠 전 통지? 7일 전 통지해야 되죠. 들어가서 측량하다가 자, 우리가 일주일 걸린다. 네 여기 밭에다가 측량 기자재 이런 거 좀 쌓아 나가야 되겠다가 일시 사용이지. 일시 사용. 장애물 날려야 되겠다. 이거는 며칠 전? 3일 전이에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 제거 변경할 때는 며칠 전? 3일 전. 남의 땅에 들어갈 때는 7일 전. 3번 타인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 표시안의 정표 허가증을 지니고 이해관계 내보니 맞죠? 나 이런 사람이요 하고 보여줘야 됩니다. 4번 자 타인 토지의 출입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그 행위자가 직접 보상한다고요? 그 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사업 시행자가 보상하라고 그랬죠. 자, 허가받지 않고 허가 안 받고 타인 토지에 출입했다고 징역을 보내버려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랬죠. 이거 과태료 1000만 원 과태료 이건 안 해도 괜찮으니까 이런 것들은 요령이에요. 징역 1년 아니다 하는 거 알면 돼요. 그런 거 가지고 자 1장에서 형벌 나오면 제일 센 게 3년 3천만 원. 그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허가 안 받고 설치한 자 아까 개발행위 허가 있죠. 이거 허가 안 받고 행위한 자들 3년 3천만 원. 그것만 알면 됩니다. 청문 같은 거면 나중에 하고 이게 서론 문제인데 서론 문제 중에 중요한 주제 다 들어갔죠.
펼쳐두고 다시 복습하세요. 찬물 한 잔 마시고 좀 쉬운 건축법 갑니다. 이거 2시간만 하면 돼요.